안녕하세요. 떠먹여주는 지식 떠먹지입니다. 과거 전쟁의 참화 속에서 외국의 원조 물자에 기대어 하루하루 생존을 걱정해야만 했던 작고 척박한 나라가 이제는 전 세계 권력의 최정점인 G7 무대의 한가운데 당당히 서서 강대국들의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리고 있는 G7 정상회의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공식 초청을 받아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 이 장면은 단순히 국격이 높아졌다는 감상적인 수사를 넘어 글로벌 패권의 지형이 완전히 뒤집히고 있음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지표입니다. 놀라운 점은 의장국인 프랑스를 필두로 미국과 유럽 열강들이 앞다투어 대한민국을 향해 전례 없는 구애의 손길을 뻗고 있다는 사실이죠. 심지어 미국의 정계 중심부에서는 기존 회원국인 캐나다를 완전히 배제하고 그 자리에 대한민국을 정식으로 편입시켜야 한다는 파격적이고 도발적인 주장까지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서방 세계가 이토록 다급하게 체면마저 구겨가며 대한민국을 찾고 있는 이유는 결코 그들이 자비롭거나 우리를 순수하게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그 화려한 미소와 환대 뒤에는 텅 비어버린 자신들의 안보 공백을 메우고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기술을 빨아들이려는 강대국들의 치밀하고도 냉혹한 이기주의가 독사처럼 따리를 틀고 있습니다. 과거 강대국들의 회담장 밖에서 처분만 기다리던 우리가 이제는 전 세계 안보와 경제의 생명줄을 틀어쥐고 그들의 러브콜을 골라잡아야 하는 압도적인 슈퍼갑의 위치에 서게 된 것입니다. 현재 유럽 대륙의 안보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나토가 미국이라는 절대적인 방패막이에서 벗어나 제2의 핵심 무기 공급자로 대한민국을 전격 낙점한 것은 거대한 세계사의 패러다임이 뒤집히는 웅장한 전환점입니다. 냉전이 완전히 끝난 후 지난 30년 동안 유럽 국가들은 영원할 것만 같았던 평화의 달콤함에 깊게 취해 막대한 국방 예산을 가차없이 삭감하고 포도주를 마시며 관광산업과 무상복지를 육성하는 데만 국부를 탕진했습니다. 정작 국가의 생존에 가장 필수적인 자주국방과 방위산업 투자를 철저하게 내팽개친 대가는 대단히 참혹하고 치명적이었죠. 그 결과 유럽 대륙에 막상 참혹한 전쟁의 불길이 번지자 자체적으로 정밀 타격 무기를 대량 생산할 능력이 완전히 증발해버렸음을 뼈저리게 깨달은 것입니다. 과거 명품 전차와 자주포를 쉴 새 없이 찍어내던 거대한 무기 공장들은 이미 오래전 잡초가 무성한 폐허로 변했고 숙련된 방산 기술자들은 뿔뿔이 흩어져 명맥이 완전히 끊긴 텅 빈 대륙이 되어버린 것이죠. 반면 대한민국은 머리 위에 북한이라는 통제불능의 실존적 위협을 이고 살아가는 가혹한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단 하루도 무기 공장의 용광로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K9 자주포로 전 세계 포병 장비 시장의 절반 이상을 싹쓸이하고 K2 흑표 전차를 동유럽 폴란드 평원에 폭풍처럼 쏟아내며 최근에는 중동에서 이란의 거센 무인기 공격을 무려 96%의 놀라운 확률로 완벽하게 막아낸 압도적인 실전 방산 역량이 전 세계에 생생하게 증명되었습니다. 무기를 즉각 대량으로 찍어낼 수 있는 유일한 민주진영의 거대한 병기창이 지구상에 오직 대한민국뿐이라는 사실에 다급해진 나토 30개국의 대사단이 외교적 체면마저 모두 구기고 한꺼번에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로 몰려오는 전대미문의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자신들이 아시아의 변방과는 격이 다른 고귀한 유럽 연합 클래스라며 오만을 떨던 일본 정치권은 이 충격적인 안보 권력의 이동에 발칵 뒤집히고 말았죠. 과거 아시아를 한 수 아래로 얕보던 콧대 높은 유럽의 외교관들이 이제는 서울의 방산기업 회의실에 초조하게 앉아 제발 우리에게 무기를 먼저 팔아달라고 애원하는 처지로 완전히 전락한 것입니다. 이러한 급격한 안보 권력의 이동에 가장 극심한 공포와 배탈을 느끼고 있는 것은 과거 전통의 방산 강국으로 군림하며 유럽 시장을 독식하던 독일과 프랑스였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안방인 유럽의 방산 주도권을 아시아의 변방 국가에 영원히 빼앗길 수 없다는 절박함에 유럽 영내에서 생산된 무기를 구매할 때만 파격적인 초저금리 대출과 재정 지원을 퍼붓는 세이프라는 배타적인 방산 금융 카르텔을 급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 무기의 유럽 진입을 원천적으로 막으려 사력을 다해 발버둥을 쳤죠. 자국 방산업체들의 막대한 이익을 지키기 위해
거대한 자본의 장벽을 겹겹이 세운 것입니다. 심지어 북미 대륙의 G7 핵심 국가인 캐나다조차 막대한 차세대 잠수함 도입 자금을 원활하게 융통하기 위해 자존심을 굽히고 이 유럽 중심의 세이프 금융 승인을 가장 먼저 받아낼 정도로 그 자본의 위력은 대단해 보였습니다. 방산 시장의 거대한 판도를 무기의 성능이 아닌 거대 자본의 횡포로 억누르려는 치밀하고도 얄팍한 꼼수였죠. 하지만 러시아와 1300km가 넘는 엄청난 국경을 직접 맞대고 있는 최전선 국가 핀란드가 이 거대한 금융 혜택을 가차없이 단번에 걷어차버리고 한국 방산을 전격 선택하면서 유럽 강대국들의 얄팍한 카르텔은 그야말로 처참하게 붕괴되었습니다. 당장 내일 아침 적의 무자비한 기갑 부대가 국경을 뚫고 밀려올지도 모르는 절체절명의 안보 위기 상황에서 몇 푼의 대출 이자를 아끼는 것보다 즉각적으로 전선에 투입할 수 있는 검증된 명품 무기를 제때 완벽하게 납품할 수 있는 국가는 오직 대한민국뿐이라는 냉혹한 현실이 금융 카르텔을 무참히 짓밟고 승리한 것입니다. 전쟁의 참혹한 포화 속에서는 아무리 막대한 금화를 산처럼 쌓아두고 있어도 당장 적의 숨통을 끊을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과 압도적 화력을 절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전쟁의 절대 진리가 유럽의 폐쇄적인 방산 생태계를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이제 유럽의 국가들은 프랑스와 독일의 정치적 구호보다 대한민국의 칼 같은 납기일과 압도적인 가성비를 맹신하며 K방산의 깃발 아래로 맹렬하게 모여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방산 수출 실적이 과거 9위 언저리를 맴돌던 수준에서 단숨에 전 세계 5위권으로 폭발적인 퀄텀 점프를 이뤄내자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인 일본은 그야말로 심각한 조바심과 맹렬한 질투심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정치권은 자신들의 발목을 올가매고 있던 평화헌법을 서둘러 뜯어고치고 살상무기 수출 규제를 전면적으로 풀어버림으로써 막대한 자본을 투입해 한국의 방위산업을 순식간에 따라잡겠다는 대단히 허황되고 위험한 주장을 연일 쏟아내고 있죠. 이는 과거 6.25 전쟁이라는 이웃나라의 끔찍한 피해의 비극을 온전히 자신들의 경제적 발판으로 삼아 군수 물자를 팔아넘기며 국가 재건을 이룩했던 그 달콤했던 전쟁 특수의 향수에 여전히 깊게 젖어 있기 때문입니다. 전 국토가 잿더미로 변해버린 한국의 숭고한 희생을 거름삼아 불과 10여 년 만에 시속 300km 이상의 신칸센 고속철도를 깔고 아시아 최고의 경제 대국으로 올라섰던 그 짜릿한 착각을 21세기에 다시 한번 재현해보겠다는 지극히 시대착오적인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글로벌 군사 전문가들과 경제 석학들은 일본의 과거 특수가 누구나 쉽게 조달할 수 있는 군복이나 식량, 그리고 단순한 탄약 같은 1차원적 소모품 공급에 불과했던 반면 현재 대한민국이 이룩한 방산 수출의 압도적 성과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르다고 단언합니다. 한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혹독한 안보 환경 속에서 끊임없이 첨단 무기를 진화시키고 그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독자적이고 거대한 부품 공급망을 철저하게 구축해낸 차원이 다른 구조적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더욱 치명적인 사실은 일본이나 유럽 강대국들이 국가 예산을 통째로 쏟아부어도 절대 흉내낼 수 없는 대한민국 방위산업만의 완벽하고도 합법적인 방패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세계무역기구 제소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운 무제한 국방 보조금이라는 절대 반지와도 같은 강력한 권력입니다. 통상적으로 한국 정부가 차세대 선박 개발을 위해 조선업에 국가 보조금을 조금이라도 지급하면 일본과 유럽연합은 즉각 불공정 무역이라며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 치졸하게 발목을 잡습니다. 하지만 국방 분야로 넘어오면 국제법의 적용은 완전히 뒤바뀝니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포성이 완전히 멈추지 않은 지구상 유일의 분단 국가이자 언제 전쟁이 재발할지 모르는 엄연한 휴전국이라는 압도적인 지정학적 특수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덕분에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명시된 국가 안보 최우선 예외 조항을 완벽하고도 합법적으로 적용받는 전 세계에서 가장 독보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죠. 이는 곧 국가의 존립을 위해 정부가 방위산업에 수십 년간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무제한으로 쏟아부어도 국제사회가 이를 통상마찰이나 불공정 거래로 단 1원도 제재할 수 없는 무적의 상태임을 의미합니다. 과거 1970년대의 물가와 인건비가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저렴하던 시절부터 막대한 국가 예산을 합법적으로 투입하여 뼈대를 완성해 놓은 대한민국의 방대한 방산 생산 인프라는 그야말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불가침의 국가적 자산입니다. 일본이 이제 와서 인구 절벽으로 폭등한 살인적인 인건비를 감수하며 국방 예산을 찔끔 투입한다고 해서 이 거대한 생태계를 단기간에 따라잡는 것은 물리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G7 무대에서 쏟아지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와 나토 국가들의 열렬한 구애 속에서도 우리는 결코 샴페인을 일찍 터뜨리며 자만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수많은 냉철한 안보 전문가들은 이 갑작스럽고 과도한 친절의 이면에 한국 기술자들의 땀방울이 서린 방산 핵심 기술을 통째로 날로 먹으려는 서방 강대국들의 거대한 약탈에 덫이 도사리고 있다고 날카롭게 경고합니다. 실제로 나토의 핵심 회원국이자 G7 국가인 캐나다는 무려 6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을 거대한 미끼로 흔들면서 한국에게 잠수함 설계에 심장부라 할 수 있는 1급 비비 핵심 기술을 100% 온전히 넘기라는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당당하게 들이밀고 있습니다. 막대한 오일머니를 거머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역시 돈은 얼마든지 현찰로 줄 테니 우리가 독자 개발한 4.5세대 첨단 전투기 KF-21의 두뇌인 소스 코드를 통째로 넘기라며 오만한 억지를 부리고 있죠. 이 거대한 국제 거래의 판에서 그들은 우리를 진정한 안보 동맹 파트너가 아닌 그저 첨단 기술을 빼먹기 좋은 순진한 호구로 여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뼛속까지 이기적인 서방 세계의 추악한 이중잣대입니다. 그들이 과거 미국산 첨단 무기를 수입할 때는 감히 기술 이전의 기자도 꺼내지 못하고 미국이 던져주는 완제품을 감지덕지하며 받았으면서 유독 대한민국을 향해서는 물건을 사줄 테니 설계 도면과 기술의 영혼까지 모조리 내놓으라며 비열한 갑질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불쾌하고 무례한 요구에 대단히 단호하고 차갑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전 세계에 한국은 기술 이전의 달인이라는 호구 같은 착각을 심어주어서는 절대 안 되며 철저하게 국익만을 계산하는 폴란드식 실리 외교의 원칙을 무자비하게 고수해야만 합니다. 폴란드는 한국 무기의 진가를 정확히 알아보고 단 1원의 애누리 없이 제값을 모두 치르며 대규모 계약을 체결했고 무기가 칼같이 납품되며 실전 능력을 증명하자 2차 계약에서는 군말 없이 2배의 막대한 대금을 현찰로 지불하는 깊은 신뢰를 보여주었습니다. 당장 무기가 없어서 나라가 망할 위기에 처해 아쉬운 쪽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그들입니다. 우리의 1급 핵심 기술은 겹겹이 자물쇠를 채워 철저하게 방어하면서 위기에 빠진 그들에게 무기 완제품만을 비싼 값에 팔아 천문학적인 국부를 창출하는 현명하고 냉혹한 글로벌 장사꾼이 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의 오랜 이웃이자 든든한 혈맹인 캐나다를 매몰차게 G7에서 밀어내고 그 자리에 대한민국을 강력하게 꽂아 넣으려 하는 파격적인 행보의 이면에는 대단히 고차원적인 국제 정치적 셈법이 교활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G7의 오랜 맹주를 자처하는 독일과 프랑스 그리고 이탈리아 연합은 만장일치라는 제도의 맹점을 악용해 그동안 미국의 대중국 강경 노선과 러시아 압박 정책에 번번이 딴지를 걸며 발목을 잡아왔죠. 이에 분노한 미국은 껄끄러운 유럽 카르텔의 입김을 완전히 약화시키기 위해 캐나다를 미국 영토로 흡수하겠다는 극단적인 압박 카드까지 서슴없이 꺼내들며 충성스럽고 압도적인 군사 경제력을 갖춘 대한민국을 자신들의 새로운 체스말로 끌어들이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내부에서는 G7이라는 허울 좋은 간판을 얻는 대가로 불필요하게 러시아와 중국을 자극하고 결국 미국이 짊어져야 할 서방 진영의 막대한 안보 비용과 총알바지 역할을 우리가 고스란히 덤터기 쓰는 것이 아니냐는 대단히 날선 우려의 목소리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화려한 황금 왕관의 무게가
오히려 우리의 발목을 무겁게 잡을 수도 있다는 지극히 냉철한 현실 인식이죠. 하지만 글로벌 국제사회의 거대한 권력 재편은 이미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도도한 현실로 들이닥쳤습니다. 미 국무부와 국방부는 이미 한국을 중동의 맹주 이스라엘에 버금가는 최상위 동맹 파트너로 격상시켰고, 심지어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를 금지하려는 자국 상원의 강력한 견제마저 완전히 무시한 채 한국과의 첨단 원자력 협력을 거침없이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 모든 파격적이고 비상식적인 대우의 밑바탕에는 결국 글로벌 인공지능 시대를 완벽하게 지배하는 대한민국의 절대적인 반도체 초격차 패권이 굳건하게 버티고 있죠. 모건 스탠리의 분석처럼 당장 내년 삼성전자가 미국의 모든 거대 테크 기업들을 발 아래 두고 317조 원의 압도적인 순이익으로 세계 1위에 등극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전 세계 첨단 산업의 심장 박동을 통제하는 조물주의 위치에 올라섰음을 명백히 입증합니다. 유럽과 미국이 체면을 버리고 우리에게 매달리는 진짜 이유는 한국이 독점 생산하는 인공지능용 HBM 메모리와 쉴 새 없이 돌아가는 막강한 방산 생산 라인이 없으면 그들의 거대한 경제와 안보 시스템 전체가 일순간에 처참하게 마비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